자, 이번 시간은 예산 과정론입니다. 예산 과정은 일단 편성을 하고 행정부가 그다음에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해 주면은 다시 행정부가 집행을 하죠. 그다음에 감사원이 회계감사가 먼저고 이게 끝나면은 국회가 결산 심사할 겁니다. 이제 이게 3년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돼서 작년에 심의받고 올해 집행하고 내년에 회계검사와 결산받을 거니까요. 3주기로 돌아갑니다, 보통. 회계연도는 1년이지만 예산주기는 3주기라고, 3년이라고 그래요. 자, 보니까 21년도네요. 21년도는 어때? 뭐 할 거야? 22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죠. 22년도 예산은 21년도에 요구할 거야. 그 다음에 21년도 예산 배정이니까 당연히 21년도에 이루어지겠죠. 그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대한 예산안은 21년도에 편성될 거니까 국회가 심의하기 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 그 다음에 본심사 들어가죠. 이제 반면에 21년도 결산은 21년도 집행한 다음에 22년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물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놓치고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자, 3년 주기로.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돼서 심의 의결을 받고 올해 집행되고 내년에 뭐 한다? 회계검사 받고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은 사실 사업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기 사업 계획서가 먼저 올라와요. 1월 31일까지 올라오고 이걸 기반으로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줘요. 3월 31일까지. 이걸 기반으로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을 요구하겠죠.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앙관서하고 기재부가 서로 협의한 다음에 합의해서 만들어가지고 국회 제출 기간이 헌법은 90일 전, 10월 2일, 국가지정법은 120일 전이에요. 9월 3일 이때까지 제출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산 편성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산 심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 각 중앙관서장은 1월 31일까지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이야.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과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재정 계획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은요. 기금은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반드시 개별법이 있어야 돼. 물론 예외도 있어. 정부기업 예산법 안에는 정부기업 특별회계가 다 있죠. 이것 빼고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전부 다 개별법이 있어요. 반드시 법률로 설치해야 되고요. 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합니다. 그럼 특별회계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특별회계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률을 설치하고 근데 얘는 신축이라는 단어가 안 붙어 있을 겁니다. 법률에. 그 다음에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하지만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은 부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국무회의 심의 거친 다음에 대통령 승인 받아가지고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돼? 예결위한테 줘야 돼요. 예결위가 이걸 기반으로 나중에 심의할 거니까요. 법률안을 물어봤는데, 법안을 물어봤는데 3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4번은 조심해야 돼. 90일이 아니다. 120일 아니냐? 아니야. 120일도 맞고 90일도 맞는데 헌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예산은 90일이죠. 헌법은 국가지정법이라면 120일이고요. 근데 헌법에 있는 건 예산밖에 없어요. 예산안만 헌법이 나와서 90일이고요. 나머지 뭐 기금이라든지 국가지정운용계획이라든지 전부 다 며칠이다? 120일 전까지예요. 그래서 기금으로 물어봤다면 헌법에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헌법이 나왔다는 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90일 전이 아니라 무조건 기금은 120일 전까지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방법이죠. 각각의 부서가 가공해서 많이 요구해요. 여러분 부처가 중앙관서가 많이 요구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기재부도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요구하는 건 좋은데 첫 번째, 그래 첫 번째 돈이 많을 때는 무제한 예산법, 뭐 또는 규모가 작을 때는 다 올려봐라.
됐죠? 이 반대말이 한도액 설정법이에요. 한도액은 네가 요구하기 전에 중앙예산기관에서 총액이 먼저 내려가요. 이 범위 내에서만 올리라는 게 한도액 설정법이야. 이게 신성과주예요. 한도액 설정법. 여긴 없네요. 그 다음에 LIBS는 품목별로, 항목별로 요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항목별로 내가 전부 다 한번 볼 테니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한도액 설정법은 목표관리가 아니라 신성과주 예산제도예요. 총액이 먼저 내려오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답은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영기준은 우선순위 정해요. 이거를 중앙예산기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중앙관서가 자체별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오는 방식이야. 일단 과가 먼저 정하고 국이 정하고 실이 정해서 올라가는 상향적 방식이겠죠. 이거는 영기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투입물 단위로 목 단위로 정하는 게 항목별 예산법입니다. 품목 예산 맞고요. 50년대 성과주 예산제도는 원가, 집에 들어갈 물건이 아니라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집은 평 단위로 계산되니까 한 평당 10,000원이다. 100평짜리 지을 거니까 1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업무량과 단위 원가 계산법입니다. 됐죠? 반면에 PPBS는 중앙예산기관이 만들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관이 어떻게 대처 방안이 필요 없겠죠. 오히려 밑에서 만들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IBS 항목별 통제법, 두 번째 성과주의가 바로 단위원가 계산법, 그 다음에 PPBS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GBB가 우선순위 표시법, 그 다음에 신성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게 한도액 설정법입니다. 탑다운으로.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OX가 없네 이게. 요것만 틀렸죠. 요것만.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앙관서가 5월 31일까지 예산을 요구합니다. 시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 비사 요구해요. 이걸 국회에 제출할 것은 9월 3일까지잖아요. 그럼 5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뭐 한다? 이 중앙관서의 예산 담당관하고 요 기재부의 담당관들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야. 이걸 협의한다 또는 사정한다 그래요. 됐지? 심의는 누가 한다? 국회가 합니다. 예비심사도 상임위원회 국회가 하고요. 부처별 심사도 국회가 합니다. 협의한다고 그래요. 답은 1번입니다. 협의 또는 사정으로 나올 거면 예산협의, 예산사정 이런 식으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론에서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심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편성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심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산 심의로 넘어 들어갈 겁니다. 일단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하기 전에 언제까지 제출한다? 9월 3일까지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9월 3일까지. 정기국회는 9월 1일이에요. 예산은 9월 10일부터 20일간 30일까지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심의 기간이 모자르잖아 지금. 그래서 국정감사를 법률에 의해 땡겼어요. 정기국회가 계획되기 전까지 끝내라. 다만 기간이 20일에서 30일로 늘었죠. 다만 국회에서 의결한다면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기국회 회기 중에 하고 있어요. 원래는 누가 먼저다? 국정감사가 먼저야. 끝나고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되면은 예산안 이송되겠죠. 9월 3일. 그치?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먼저예요. 시정연설이 먼저 되고 9월 정기국회 개회되면은 시정연설을 하고 예산안이 이송되면은 예비심사가 그 다음이고 예결위 본심사고 여기서 끝난 거지만 반드시 형식적으로 본회의 의결 받아야 돼요. 헌법은 회기연도 30일 전까지니까 12월 2일까지 의결 받아야 돼. 근데 의결을 잘 못합니다. 넘어가겠죠. 아직 불성립한 건 아니야. 그래서 회기연도 말일까지 12월 30일까지 의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서 뭐가 된 거야? 불성립이 된 겁니다. 불성립은 조심할 게 회기연도 30일 전이 아니라 회기연도 개시 전까지예요. 가겠습니다.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먼저 거쳐요. 그 다음에 예결위 회부되면은 예결위가 종합심사 본심사라고 그래요. 이게 끝나면은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종결되면은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돼요. 본회의에서는 형식적으로 의결합니다. 예결위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결위 종합심사가 종결되면은 본회의에 반드시 부의돼야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의결하는 거는 그냥 예결위에서 한 거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는 없는데요. 상임위가 뭘 했죠? 상임위가 만든 것을 폐지 삭감은 예결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임위가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증액한다든지 세비목 설치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받아야 돼요. 동의받아야 돼. 다만 이거는 헌법도 아니고 국가재정법도 아니고 국회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예결위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거야. 되게 상임위가 증액지향적이고 예결위가 감액지향적인데 상임위가 감액한 것을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다시 증액을 한다. 그땐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받아야 돼요. 다만 조건이 72시간 내에 동의해줘야 돼. 72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다. 동의한 걸로 간주해요. 동의한 걸로. 답은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는요. 또 국가제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제출한 것을 국회가 마음대로 삭감이나 폐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증액이나 세비목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 얻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와 영국이야. 반면 일본과 미국은 정부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됐죠?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국가재정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조심해야 돼. 반드시 국회의장이야. 국회의장, 동급의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 위원장한테 기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건 국회의장이 정합니다. 상임위원한테 심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하지 않는다. 바로 예결위로 붙일 수 있습니다. 회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결위원장으로 바꾸는데 예결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라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예산심의. 이제 예산심의는요. 단순하게 예산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행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심의야. 정책, 그 다음에 금액, 수준이겠죠. 그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심의와 한다면 얼마 정도 할지에 대한 심의가 겹쳐 있다는 겁니다. 사업과 사업 수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건 개별적이죠. 미시적으로. 이거 말고도 총액도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한도액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내려가는 방식이 많아요. 자, 어쨌든 국회가 하는 거니까 재정민주주의, 통제 쪽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예비심사는 상임위가 하고 본심사를 예결위가 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아까 설명드렸듯이 말만 예산심의지 이제는 예산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수준에 대한 결정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자, 6번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하고 그다음 예결위 회부되고 예결위가 끝나면은 반드시 본회의에 붙여야 돼요. 자, 우리나라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데 그다음에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 상임위원회가 있고 임시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예결위원회만큼은 특별위원회지만 무조건 상설입니다. 이제 활동기간 없어. 상설기간이야. 상설기간이고요. 그리고 다만 그 예결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에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은 1년 단위로 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임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결위는 활동기간이 상설위원회고요. 임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기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예결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라는 소리예요. 틀렸죠. 그 다음에 예결위는 동의 없이 세비목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은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 받아야 돼요. 상임위가 삭감한 것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법 규정이다. 이거는 헌법이 아니고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우리나라 예산심의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예결위 중심, 특히 예결위 중심이에요. 본회의 중심인 나라는 영국밖에 없어요. 영국밖에 없어. 자, 우리나라는 의결주의야. 미국은 법률주의죠. 틀렸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의결주의고 나머지 선진국들은 다 법률주의야.
예외 내어놔야 돼. 다 위원회 중심인데 영국만 본회의 중심이다. 다 법률 중심인데 법률주의인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의결주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영국은 동의 없이 증액이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요. 반면 일본과 미국은 증액도 되고 세비목 설치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예결위가 상임위와 비교한다면 상임위가 훨씬 더 전문적이니까 전문적이고 증액지향적이고요. 부처 관련성이 있으니까. 반면에 예결위가 상당히 정치적이야. 그치? 그래서, 행정부와 국회를 비교한다면 행정부가 좀 더 합리적, 국회가 정치적이에요. 근데 국회 안에도 상임위와 예결위 비교한다면은 분야별 전문가인 상임위가 전문적이고 예결위가 좀 더 정치적이에요. 됐지? 예결위가. 답은 몇 번이 틀렸다? 2번 틀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달라요. 그 다음에 불성립 대처방안 있죠?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국회 의결 받는가 안 받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국회 의결 필요 없는 게 준예산이야. 대신 용도가 한정돼 있어, 헌법에. 기지개로. 반면에 잠정예산과 가예산은 국회 의결 받아요. 이러니까 용도를 한정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기간 제한 있는 게 가예산이야. 가예산 1개월짜리 예산이에요. 12분의 1 예산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와 프랑스가 가예산. 60년부터 지금까지는 준예산이에요. 독일이 준예산이야. 그다음에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잠정 예산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답습 예산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됐죠? 자, 옳지 않은 거네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헌법에 있는 규정이고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 예산도 정부가 행정부가 편성해요. 됐지? 이거 말고 국회, 법원, 헌재 전부 다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합니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삭감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니라 감사원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이런 장들의 의견을 구해야 돼요.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라는 것. 그 다음에 사무총장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대장들이 들어와요.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같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야. 준예산은 전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야. 30일 전이 아니에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서 준해서 맞죠? 이 전년도 그게 헌법에 정해져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 유지 운영비, 이미 승인된 계속비, 법률상 지출 의무. 전부 다 법률이잖아. 맞고요. 그 다음에 결산이 먼저입니다. 결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 20년도 결산을 하고 22년도 예산하거든요. 결산은 언제 끝내야 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자, 3번 틀렸는데 전년도 준예산은요. 헌법에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의결받지 않는 조건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가. 그래서 모든 예산이 아니라 기지개라는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 정기국회 개회 후까지 개회 종료까지가 아니라 개회 전까지 의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본 미국 나왔으니까 잠정 예산을 찍으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미국만 보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미국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야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준예산입니다. 준예산. 국회 의결이 필요 없으니까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가 됩니다. 반면에 가예산과 잠정 예산은 이건 의결 받아야 돼요. 기간 제한 있는 건 가예산.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이거는 60년부터 지금까지, 이건 한 번도 우리나라는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수정 예산은 이거는 성립 시기별이잖아. 이거는 틀렸죠. 이건 관련이 없지.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심의가 되고 거부권이 있는데 시간이 20분 다 됐으니까 일단 끊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